폴 포트는 원시 농촌 공동체야말로 이상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대 문명을 부정했죠. 기계를 파괴했습니다. 석유 램프도 도구의 도움을 만든 것이니까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시계도 없애버렸죠. 자기들이 맞추어 놓은 시간표에 따라서 해 뜨면 나와서 일하고 해 지면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시도 파괴했습니다. 도구도 없앴습니다. 다만 농기구 몇몇은 남겨놓았죠. 그래도 소가 끌던 쟁기를 사람이 끌어야 했습니다. 고문 도구도 몇 개는 남겨놓았습니다. 극장, 영화관 모두 폐쇄했습니다. 배우, 가수, 코미디언은 인간의 감정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처형당했죠. 푸놈펜 국립경기장이 보입니다. 크메르 루즈가 허물어버린 곳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 경기장에서 뛰었던 몇몇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급 축구대회에 출전한 크메르 대표팀입니다. 크메르 선수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승한 뒤에 이런저런 상품을 받았다. 만약 금년에도 우승한다면 잘하면 그 돈으로 오토바이 한 대씩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기들은 오랜 세월 이어진 내전 때문에 마음 놓고 연습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74년 한국으로 오기 전에 공항 한쪽 활주로 평평한 곳에서 발만 맞춰보고 패스 연습만 좀 하다 왔다. 1974년 4월 크메르 루즈는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선수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메르는 1975년 대통령급 축구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눈으로 직접 봤던 선수들이 어쩌면 이곳에서, 어쩌면 다른 수용소에서 참혹한 고문을 받다 살해당했다고 생각하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단지 축구를 사랑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고문당하고 사망한 그 당시 크메르 선수들의 명복을 빕니다. 1973년 버마와의 결승전 공동 우승 장면도 추억합니다. 베스트 11의 이재용 이사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킬링필드 연작을 찍고 있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1973년 제3회 그 당시 박 대통령컵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박스컵을 우승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버마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크메르 지금은 이제 미얀마고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됐죠. 네. 그때 공동 우승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우승 사진입니다. 이때 캄보디아가 예선에서는 한국한테 6대 0으로 지고 네. 준결승에서 한국이 버마한테 1대 0으로 졌죠. 그리고 네. 크메르가 어쨌거나 끝까지 가서 공동 우승을 했는데 킬링필드,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이분도 살해를 당했죠. 네,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송문 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입수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캄보디아를 여행해서 이제 갈 경우에 이거를 이제 전달해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크메르 이제 그 오비 팀이 한국 한민족 축구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번외 경기로 과거에 70년도 주로 뛰었던 이제 현역 선수들이 과거에 선수들이 한국에 초대받아서 왔어요. 살해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좀 있나요? 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나눠보고 내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선물로 이제 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선수들이
이분은 그 당시에 처형당했다. 참 안타깝죠. 꽤 많이 처형당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물어봤더니 거의가 한 선수 빼고 다 처형당했대요. 그 살아남은 한 네. 선수가 이 선수인가요? 네, 펜파스라고 네. 그 당시에 크메로의 차범근. 응? 그래서 이분은 워낙 이제 축구를 잘하니까 해외로 나간 거예요. 테스트를 받으러요. 아니야, 해외파. 아, 해외파로. 네, 그래서 프랑스, 독일에서 뛰었답니다. 네. 거의 한 7년 동안을 2부에서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펜파스라는 분은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목숨을 구한 거죠.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처형당할 때입니다. 그때 들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뭐 지문을 찍어라. 뭐. 그때 이제 그냥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쿠메르 군이 이제 안경을 끼웠다든가, 크메르 루즈가. 네, 쿠메르 루즈가 안경을 꼈다든가 머리가 이렇게 단정한 사람, 응?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지식층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 이제 그 지장이죠, 지장. 인줄 놓고 지장을 딱 찍어서 지장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온 사람, 아니면은 약간 흐릿게 나온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노동을 많이 안 달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줘가지고 막 이 노동을 많이 쓰는 사람 이게 흐리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명하게 나온 사람들은 차출해서 처형.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무조건 다 처형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는 문화인, 체육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킬링필드 가니까 스포츠는 이른바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그래서 경기장 다 파괴하고 네. 또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거의 다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어려서 이 선수들 뛰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우승이, 그러니까 그 축구를 떠나서 모든 스포츠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까지 지금 우승 트로피, 그러니까 우승한 거는 이게 유일한 거랍니다. 캄보디아가 이게 어느 그 구기 종목에서 우승을 아시아에서 한 게 하나도 없대요. 어떤 친선 대회건 뭐 예. 이게 유일하게 지금도 이게 기록이 안 깨지고 있는 우승 트로피입니다, 이게. 이 사인은 누구 사인입니까? 2017년도에 네. 한국을 방문했던 과거에 이제 캄보디아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기념으로 사인하는 겁니다. 친필 사인.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똑같은 걸 두 개를 인화를 해가지고 하나는 선물로 드리고 하나는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듬해의 개막전에서 크메르가 한국을 1대0으로 이겼던 경기도 생각납니다. 박스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때 신문들이 한국 선수들이 상대를 얕잡아 본 거 아니냐. 작년도 우승팀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6대0으로 깨졌던 약골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마구 질타를 했었죠. 야, 왜냐면 우리나라가 홈인데 크메르가 그 당시에 전력이 굉장히 좋았네요, 그냥.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자이언트 킬링 할 정도는 됐던 거죠. 그 밖에 또 들으신 얘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스 선수는 유일하게 네. 이때 우승 멤버 중에 이제 학살당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네.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왔던 거군요. 네. 이 펜파스 선수의 또 다른 증언은 없습니까? 그분이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한 77세 정도 됐습니다. 77세. 근데 그분이 이제 만약에 자기한테 여기 캄보디아에 방문하면은 사진하고 뭐 우승 트로피라든가 메달 이런 거 다 갖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뭐 그분은 한국의 차범근처럼 굉장히 유명한 분이니까 한번 캄보디아에 한번 방문하시면은 생생한 증언과 함께 또 여러 또 자료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살해당한 선수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참 묘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을 지목해가지고 첫 번째 이분을 지금 이분이 되게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얘기했더니 이 속놓은 이분을 처음에 사람들이 말을 이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응?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형당했다고 그러길래 너무 진짜 마음 아팠어요 그때. 참. 근데 지금 뭐 유일하게 한 분만 살아계시고 다 지금 돌아가셨다니까 참 진짜 너무 충격입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위로 한 아리따운 여성의 사진이 보입니다. 보파나라는 여성입니다. 보파나는 캄보디아 말로 꽃이라는 뜻이랍니다. 보파나는 크메르루주 치아에서 사랑을 했습니다. 예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극적으로 재회했죠. 그런데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셰익스피어를 인용한 대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식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파나는 크메르루주의 군인이었던 남편과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이곳에 끌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끌려온 사람들은 저렇게 목에 밧줄을 감아서 짐승처럼 끌려다녔습니다. 아이와 함께 끌려온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은 누구나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어린이라고 예외가 없었죠. 저희는 뚜얼슬랭 추모박물관을 떠나 청하익 대량 학살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청하익은 뚜얼슬랭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엔 뚜얼슬랭 근처에 아무 곳에나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었다가 전염병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간수들의 건강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크메르루주는 과거 중국인의 공동묘지로 쓰이던 청하익을 대량 학살 사형 집행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사람들을 실러 그곳까지 날랐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5,000구가 넘는 수많은 인골이 있고 아직도 비만 오면 어디선가 유해가 튀어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